네, 이번에 모실 분은 저 멀리 대구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산 남구 갑 예비 후보로 등록한 최건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 오프닝하면서는 우리 최건 후보의 아버님 최병국 의원에 대한 제 기억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선 저희 고성우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애청자 여러분, 저 최건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 지역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항상 즐겨보는 이 고성국 TV 이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해서 영광이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울산 남구갑이요. 예. 울산 남구갑이면은 이 현역 의원이 김기현입니까? 아닙니다. 이채익 의원입니다. 이채익. 예, 김기현 그래요. 의원님은 을이구나. 예. 남구갑과 을. 예. 그래요. 이채익 의원. 그 이채익 의원도 거기 삼선인가요? 예. 그래요. 근데 저 최병국 의원요. 예. 아버지한테 허락은 받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제가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년 전에 사실 입당을 해서 제가 2020년 선거 때 네. 현역이신 그 당시 현역인 이채익 의원과 제가 경선을 했습니다. 근데 예. 제가 당연히 뭐 입당한 지 한 3개월 됐으니까 석패를 했습니다. 아, 졌어요. 예. 예, 제가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5년 전쯤에 제가 아버님한테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니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가서 고생을 하냐. 제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에 서울에서 사건 수임도 잘 되고 있었고 예. 고용 변호사도 두고 또 당시에 무슨 제가 변호사들 대표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굳이 변협에서 변협 예. 이사도 하고 제가 그 당시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청년 변호사들 한 2-3천 명 대표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고시부활이라던가 그 정시 확대 같은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운동하셨구나. 예, 제가 2020년도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예비시험 법안 발의한 것도 사실 저랑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사실 제가 주도해서 한 거고 저스티스 리그 이런 데도 하고. 그럼 우리 저 자유파 활동을 오래전부터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제가 제가 좀 아주 부족해서 많이 안 알려지지만 좀 이런 활동 한 10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고생을 하려고 하냐. 네. 반대하시고 지난 선거까지는 그냥 관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시고요. 알아서 해라 이런. 예. 예. 근데 이제 당선돼서 들어가면 제일 기뻐하시겠지. 예, 그리고 조금 아직도 좀 안쓰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힘든 이 과정에서 어떤 게 힘들고 네. 또 이 고비를 넘으면 어떤 고비가 있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별 말씀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울산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영남권이니까 예.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이다 이러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울산 시민들 이제 만나고 다니실 텐데 예. 민심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민들 분께서 사실 울산 지역이 조금 다른 영남 지역보다는 약간 진보세가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노동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울산 중공업 쪽을 중심으로 한 민노천 거점 지역이라서. 예. 물론 제가 있는 지역은 사실 울산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시청 있고 법원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타 지역처럼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지역은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사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야당이나 문재인 정부 잔존 세력들과 강력하게 싸우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좀 과감하게 싸우고 또 싸울 건 싸우고 타협할 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우리 최건 후보 멋있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 감사합니다. 맨날 저만 보다가 최건 후보를 보니까 멋있다는 댓글을 많이 올리시네. 이게 당원 투표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법률가로서 활동을 쭉 예. 특히 자유파 법률가로서 활동을 쭉 해오셔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려야 되겠어요. 예. 아니 도대체 이재명이 문재인이는 왜 못 잡아넣는 거야? 언제 잡아넣을 거야? 제가 현장 갈 때마다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예. 우리 최건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사실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시기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쯤은 네. 그 소환 조사나 최소 못해도 서면 조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서면 조사는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네. 사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게 네. 여의치가 않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과거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공수처 도입 및 뭐 사실 그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역시 사실 뭐 김명수 대법원 그 체제 하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좀 저쪽에 가깝게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점차적으로 좀 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델리 TV에서 한 2년간 제가 뭐 최근에 서초동설 뭐 이런 프로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매번 그때 정권 교체 전이었습니다. 네. 매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사법 리스크가 이런 문제고 이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민주당을 상의하고 그랬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분 또 법률가시고 네. 법률가는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변호사 활동에서 상당히 조금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아니 그 조폭돌 변호는 열심히 했던 걸로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또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 밑에 있었던 변호사님이랑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하기 뭐한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 조폭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변호사가 조폭 변호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라고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조금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 게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피해 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사실 뭐 증거인멸이나 뭐 흔히 말해서 뭐 증언 번복을 하는 얘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잔기술 이런 거에 사실 그래요. 때문에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그러면 그런 현상은 확실히 방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량한 법률 지식 몇 개 가지고서 이리저리 꼼수 쓰는데 이용하는 그 변호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아주 꼴보기 싫죠. 그래요. 네. 제가 오늘 먼저 뉴스로 전해드린 건데 박성재 법무장관 지명. 자, 제가 너네 좌파 이제 큰일 났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 너무 늦었어요. 맞습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이제 새 법무장관이 들어서면서 좀 확실하게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검찰을 대체하기 위해서 경찰의 힘을 키우고 또 공수처를 도입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는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공수처도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아니 라이머 핑어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금융수사팀을 해체해 버리는 게 전북 지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나 참. 그리고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했는데 박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해놓고 자신의 건부터 피의사실 포토라인도 없애버리고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늘 이제 울산 이제 시민들은 누구나 다 잘 아실 텐데 특히 이번에 그 재기수사 명령이 내렸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재기수사 명령이 내린 건데 재기수사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실제로 하명 수사라고 이 명칭이 붙었는데 하명은 위에서 명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네. 민정수석 비서관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석도 아니고 예. 조국이도 아니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네. 그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네. 명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 그리고 그분이 굳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켜야 될 동기도 없습니다. 예.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도 저도 여러 언론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하명 수사라고 하면 그 당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래서 그 또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 전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당시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과연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켜야 될 만한 동기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물론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랑 친분이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시키고 싶어 했는데 정작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하명 수사라면은 명령을 내린 자가 범인인데 그게 문재인 아니냐. 그쵸.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없이 여기까지 왔다. 꼬리 자르기를 성공할 뻔했는데 꼼짝 마라.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렸다. 맞습니다. 자, 국회 가시면은 어떤 입법 활동을 먼저 하실 겁니까? 뭐 사실 욕심은 많습니다. 제가 뭐 그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첫째 제가 해왔던 사법 개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법 개혁이라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이 아니고요. 이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법을 수단으로 자기한테 이롭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사법 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연된 정의는 그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여의도연구원 토론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당시 공수처 도입과 관련했을 때도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이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재판이 지연돼서 보통 변호사들이 항상 그 애로를 겪는 게 민사재판 같은 거 제가 실제로 어제 그 며칠 전에 선고난 사건이 있는데 4년 동안 했습니다. 1심을. 그래요? 그 당사자들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4년 동안 내내 이제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렸겠네. 그리고 왜냐하면 또 할 때 되면 그 재판부 교체되고, 그러니까 중간 변호사도 교체됩니다. 이러면 이게 지연된 정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말씀드린 거는 자신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또 또 제가 그 전에 활동했던 것도 올바른 법적인 양성 제도를 제가 주장했는데 그런 사법 개혁 그런 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실제로 뭐 민주당에서는 자기와 관련된 거는 개혁이란 레토링을 하고 실제로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짧게 말씀드리자면 언론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 어느 나라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이렇게 정파적인 모습을 취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실제로 자기 돈으로 방송국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고 그분들을 과연 우리가 언론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정상 법사에 가셔야 되겠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번에 제가 4년 전에 자기소개도 썼지만 저는 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이나 국민들이 요청하시는 건 무조건 그게 어디든 하겠습니다. 간다. 아마 법사에 가시게 될 거예요.
예.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울산 남구갑. 예. 뭐 어떤 동네입니까? 보통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제일 중심가에 네. 시청이 있고요. 예. 법원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울산 남구갑 지역이 그렇습니다. 시청이 있고 울산 광역시청이 있고. 그럼 한 가운데네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영남 지역의 몇 대 학원가 중에 옥동 지역이 사실 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울산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각 지역구별로 제일 작아도 울산의 중심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도 높고 뭐 소득 수준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울산 남갑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구의 발전 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예,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교육이나 교통 관련해서 많이 조금 그 고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1호 공약이 교육 공약이었고 2호 공약이 교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 지하철 없죠. 예,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근데 주차장 그만큼 갖춰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박사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은 그 러시아워 시간에만 사실 차가 막히는데 네. 울산은 하루 종일 막혀. 예, 하루 종일 막힙니다. 특히 이 그 옥동 울산 갈 때마다 고생해요. KTX 타고 울산 통도사역인가? 예, 그렇잖아요. 예. 거기 내려서 시내 들어가는데 한 30분 걸리죠. 예. 시내에서부터 계속 막혀. 예. 몇 시에 도착을 하든. 맞습니다. 나 울산 싫어 교통. 그리고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간구하고 있는 게 어느 광역시든 여기랑 도심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로 가면 2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맞아요. 예. 예. 울산 도착했는데 2만 원 더 써야 돼.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왜냐하면 또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여튼 뭐 좀 구체적으로는 제가 사실 뭐 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있지만 여기 대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라호파라 41권님 예, 아이디가 그런데 예. 열심히 하시게 아버지 친구 윤성태라고 아는 분이세요? 아버님한테 카톡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이게 저 박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예. 그 다른 뭐 정치인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 부모님 그 다른 영남 지역 부모님들은 똑같이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A 얘기하고 그냥 딴 얘기하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최근 후보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하실까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저 아까 인사드렸던 최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번 선거에서 말씀드렸던 건 구호로 내세웠던 거는 매너 있는 정치 그리고 세대에 있는 그러니까 질서 있는 세대 교체입니다. 제가 왜 매너 있는 정치를 말씀드렸냐면 특히 그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편법과 꼼수로 정치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젊어지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너 있게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나중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동안 한참 울산을 못 갔는데 울산도 이제 후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짧게 요 지인 찾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울산 남구 쪽에 지인이 있으신 분은 제가 여기 자막으로 나가요. 예. 신정 1동, 2동, 3동, 4동, 5동, 3호동, 무거동, 옥동. 예, 그러니까 신정동, 옥동, 무거동, 3호동입니다. 예, 그래서 중심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저 후보 괜찮다, 쟤 괜찮다, 한번 챙겨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최건 후보 전화번호를 이렇게 잘 개인 핸드폰 못 하시면 최병국 치시면 어떻게든 연락이 돼요. 그 수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